세포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세포막의 주 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다. 자,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단일막 구조지, 그지? 그러면서 곳곳에 막 단백질이 분포하고 있는데, 먼저 인지질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인지질은 지질에 들어간다. 자, 지질에는 중성지방과 인지질이 있다고 했었다. 중성지방은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3개 붙어 있는데, 인지질은 글리세롤에 지방산은 2개 붙어 있고 나머지 하나 자리에 인산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이걸 우리는 이 부분을 머리로 묶고 다리 2개로 그려준다. 그래서 인지질을 간략하게 그리면 머리에 다리가 몇 개 붙었다고? 2개 붙었는데 다리 2개는 지방산이다 보니 물에 녹지 않는,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머리 부분은 인산 부분이 있어서 친수성, 물과 친한 친수성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자, 그래서 만약 인지질을 물에다가 넣으면 머리가 친수성이다 보니 머리는 물 속으로 들어가고 다리는 물 밖을 향한 모습이 되고, 물 내부에서는 친수성인 머리는 물 쪽을 향해 밖을 향하고, 그 다음 소수성인 다리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성질을 가진 인지질이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데, 잠깐 모습을 살펴본다면 세포막을 확대한 모습이고 곳곳에 박혀있는 이 부분이 단백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머리와 다리를 갖고 있는 인지질들이 이렇게 이중층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돼 있고 인지질 이중층인 이 상태를 단일막 구조라고 한다. 이 단일막이 2겹으로 있으면 인지질 4중층이 되는 거고, 이중막이 되고, 이중막에는 핵막과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있었지, 그치? 기억해 주시고, 자, 다시 세포막으로 돌아와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 단일막 구조며 곳곳에 단백질이 박혀 있고, 이 단백질은 움직일 수 있고 인지질도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세포막은 유동성이 있다고 한다. 자, 이때 이 세포막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세포 안팎의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데, 물질들이 출입을 할 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출입하는 애들이 있고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애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기로 하자. 자,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 인지질 이중층에 막 단백질이 있는데 얘들이 유동성이 있다고 얘기했다. 자, 그 다음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에 대해서 볼 건데, 세포막은 물질 종류에 따라서 투과 정도가 다르다. 그리고 물질 종류에 따라 투과 방식도 다르다. 그래서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란다.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투과를 시킬지 말지도 결정하고 투과 방식도 다르다는 거지. 됐나? 자, 그렇다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다. 확산과 그리고 삼투가 있다. 삼투. 확산이라 하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이라면,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이 삼투였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 확산과 삼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러 갈 건데, 미리 얘기하고 간다면 이 2 방법 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물질 이동 방법 중에 확산과 삼투가 있다. 먼저 확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 했고, 확산은 다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과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으로 나누어지는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은 일반적으로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등 지용성 물질이나 아니면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의 이동 방식은 확산이 된다. 그래서 폐포에서
CO2라든지 O2의 교환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 된다. 자, 그 다음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H+나 Cl- 등의 이온이나 포도당 아미노산 등 수용성 물질들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게 되고, 자, 이때 세포막의 막단백질 종류에 따라서 물질의 세포 투과도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리고 물질이 확산되어 나갈 때 확산 속도는 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온도는 높을수록, 농도차는 클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자, 이때 확산 속도는 농도차가 클수록 빠르지만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속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래프로 살펴본다면 X축이 농도차가 되고 Y축이 이동 속도가 될 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은 농도차가 커질수록 이동 속도가 증가하게 되지만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의 경우는 농도차가 커진다고 해서 이동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확산 속도에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자, 이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을 단순 확산이라 하고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을 촉진 확산이라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길 바란다.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있었다. 자, 이때 단순 확산의 경우는 지용성 물질들이었고 작은 기체 분자 같은 경우가 단순 확산이었고, 막단백질을 통한 촉진 확산을 하는 물질에는 수용성 물질로 이온이나 포도당 아미노산 등이 있었다. 자, 이번에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 중 두 번째 삼투에 대해서 알아보자. 삼투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먼저 반투과성 막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반투과성 막이라 하면 다른 말로 반투막이라고도 하고 반만 통과시키는 막이라 생각하면 돼. 자, 이유는 이 반투과성 막에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알갱이가 큰 애는 통과를 못하고 알갱이가 작은 애만 통과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 반투과성 막의 애는 셀로판 종이 같은 경우도 되지만 여기서 우리는 누구 위주로 보겠다고? 세포막이 바로 반투과성 막의 가장 대표적이라는 거지. 삶은 달걀을 깠을 때 단단한 껍질을 까고 그 안에 흰 막이 바로 세포막이 되고 반투과성 막이다. 자, 세포막과 같은 반투막을 경계로 해서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용매, 즉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한다. 삼투는 무슨 농도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 삼투가 된다. 자, 그렇다면 생명체 내에서 삼투 현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알아본다면 먼저 우리 체액의 농도가 0.9% 소금물 농도 정도가 된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저장액은 우리 체액보다 농도가 낮은 걸 저장액이라 하고 등장액은 우리 체액과 농도가 같은 경우고 고장액은 우리 체액보다 농도가 높은 고농도일 때 고장액이라 한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용액에 세포를 담궜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 식물세포든 동물세포든 등장액에서는 세포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지. 자, 거기에 반해서 저장액에 만약에 세포를 담궈 두게 되면 세포 안의 농도가 고농도가 되다 보니 바깥쪽에 있는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자, 이때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가 동물세포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바깥쪽이 저농도이니까 물이 대체적으로 안으로 들어오긴 하나 안으로 들어오는 물도 있지만 밖으로 나가는 물도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고, 대신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어떠하다? 많아서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여기에다가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벽으로 쌓여 있어서 크기가 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없다 보니 세포가 터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우리는 이 실험을 적혈구 갖고 많이 하는데 적혈구를 저장액에 넣어 놓게 되면 적혈구가 터지는 용혈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 한 번 더.
적혈구가 터지는 용혈 현상은 적혈구를 저장액에 담궜을 때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의 크기가 커지다가 터지는 걸 용혈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세포를 고장액에 담그게 되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나가는 물의 양이 많다 보니 세포의 크기가 작아지고 쪼그라들게 되는데, 이때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있다 보니 세포막과 세포벽의 분리,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가 쪼그라들게 된다. 세포벽이 있는 식물세포는 원형질 분리가 고장액에 넣었을 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기로 하자. 자, 한 번 더 정리해보자. 동일한 크기의 양파 표피 조각 3개를 준비한 다음 한 개는 정유수에, 한 개는 0.9% 설탕물, 나머지 하나는 5% 설탕물에 담갔다고 하자. 자, 이때 정유수는 농도가 낮으니까 저장액이 되고, 그러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크기가 커지게 되며 0.9% 설탕물은 등장액이 되고, 여기에서는 세포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며 5% 설탕물은 고장액이 되고, 그러면 세포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세포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여기에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날 수 있다. 세포의 부피가 커지고 일정하고 세포의 부피가 줄어든다고 얘기했다. 자, 이때 설탕은 알갱이의 크기가 커서 세포막을 통과를 못하고 물은 통과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이때 물은 무슨 농도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상식으로 한 개 알고 넘어가신다면 혹시라도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어서 병원으로 이동할 때 그 절단된 신체, 손가락과 같은 것을 절대 물에 넣어서 갖고 가면 안 된다. 0.9%의 소금물 아니면 약국에 판매하는 식용수 같은 경우가 0.9% 정도의 소금물이 된다. 물에는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제 생활 속에 삼투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자,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잖아요, 그치?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지. 그러면 소금물이 고농도가 되고 배추가 저농도가 되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다 보니 배추의 수분이 빠지게 되고 배추를 절일 수 있게 된다. 자, 거기에 반해서 시든 채소에다가 물을 뿌려주면 물이 저농도이다 보니 채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채소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식물에 비료를 줄 때 비료를 적당히 줘야 되지. 식물을 좋아한다고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바깥쪽이 무슨 농도가 돼버린다고? 고농도가 되게 되면 식물 몸 안에 있던 물들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식물이 말라 죽게 된다. 그래서 무엇이든 적당하게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U자관에서 삼투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U자관에 반투막을 경계로 해서 왼쪽에는 물과 오른쪽에는 설탕물을 넣어뒀을 때 물은 저농도가 되고 5% 설탕물은 고농도가 되겠지. 자, 이때 설탕은 분자의 크기가 커서 반투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물이 이동하게 되는데, 물은 용매로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하겠지, 그치?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이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의 높이는 낮아지게 되고 설탕물의 높이는 높아지는 이런 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포 소기관과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추리까지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